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1일 사회자를 맡은 방금 의신으로 공연을 했던 배우 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함께할 배우분들과 오늘 연출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제가 여기 앉는다고 돼 있던데. 그래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자, 우선 각자 인사.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윤명명 역할을 했던 이세중입니다. 안녕하세요. K 역할을 연기한 이두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의신 역할을 한 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 성종환입니다. 네, 우선 재연에 다시 참여하게 되신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리를 잘못 앉았네요. 질문을 처음부터 했는데. 네. 사실 초연 때 모두 우리 스태프 배우 모두가 진짜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많이 불안해하면서 매일매일 고민해가면서 잠도 설쳐가면서 만들었던 공연이라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 많이 걱정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초연 막바지쯤에 이제 너무 관객분들이 재밌게 잘 봐주시고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힘 받아 재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재연이 된다라고 확정이 됐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재연에 참가한 작품이 처음이에요. 이 작품이. 그만큼 저한테 이제 되게 뜻깊고 되게 애정하는 작품이어서 이렇게 사랑받는 게 그냥 되게 기분 좋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강 배우님도 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해드릴게요. 재연에 다시 참여하게 된 이제 빠져나오죠. K에서. 조만간 네, 빠져나오죠. 예. 재연에 다시 참여하게 된 작년에 연말에 하고 재연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K를 다시 연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대가 됐어요. 연습할 때도 그랬고 레미싱을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인물 한 명 한 명의 애정이 있는지가 잘 알고 있어서 초연을 보신 분들도 재연을 지금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한 해 한 해 정말 놀라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연기를 하고 임하고 있고 제 모든 생활은 이 K를 연기하기 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집이랑 정말 공연장보다 없거든요. 운동하는 것까지. 그래서 한 해 한 해 정말 소중하게 연기하고 있어요. 언제 또 다시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찾아와 주신 매회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연출. 네. 저는 이제 이번 시즌 두 번째 방해과에 대한데요. 지난 시간에도 소감 또 여쭤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또 뭐 소감이 바뀌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또 이제 답을 드리자면 너무 감사한 마음 엄청 크고요. 세중 배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마음고생도 하면서 몸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우리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과 함께 만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관객 여러분들의
아주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덕분에 다시 재연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 이제 요즘 애덕 배우님과는 거의 매일 만나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베이직 재연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고. 그래서 이번에 초연과 이어서 재연에서 함께하게 된 모든 배우 스태프 저를 포함한 모든 제작사 식구들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요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예. 저는 이제 초연은 아니고 이전에 쇼케이스처럼 트라이아웃을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재연으로 돌아왔는데 초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초연에 참여를 했어야 됐다라는 이번 재연을 연습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거고, 근데 트라이아웃과 지금 현재 재연의 공연 느낌이 이건 뭐 다른 공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연 연관성을 함께 같이 두고 하는 게 오히려 뭔가 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무튼 이번에 재연에 너무 사랑하시는 형님들과 그리고 동생들, 우리 너무 친한 배우들과 함께 작업하게 돼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네. 제가 사회를 행복한 거 맞죠? 네. 페이 빠져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슷한 질문인데요. 우선 초연에 이어서 재연을 또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두 배우님께 재연의 캐릭터 분석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재연을 이제 재연으로 처음 공연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초연 때 캐릭터도 짧게 좀 이야기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방 배우님. 초연이어서 재연. 초연 때는 초연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초연 때는 제가 되도록이면은 초연했던 인물을 정말 정성껏 모든 캐릭터분, 모든 배우들이 그러겠지만 정말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를 키운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재연 때는 뭐 새롭게 뭘 해야지라는 그 느낌보다는 좀 더 이거를 본 사람들도 봤을 때 좀 더 이 K라는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더 딥하게 느낄 수 있을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K 같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눈도를 짚게 했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뭐 새롭게 이래야지 뭐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늘 K라고 생각할 때 K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한 거고 말을 한 거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K로서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의 상태예요. 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K로서 말할 수 있는, 네, 그게 저의 재연의 목적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저도 주광이하고 뭐 맥락인 것 같아요. 초연 때 했던 거를 뭐 재연 때 어떻게 뭐 새롭게 변화시켜 볼까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일 어떻게 보면 재연 때 서사가 많이 추가되고 많이 변화된 캐릭터가 명렬이라는 캐릭터인데, 제일 크게 무생학이라는 이제 학문을 제가 배운다라는 설정이 들어왔고, 무열론이라는 노래를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이 캐릭터의 성격이 보이는데, 제가 초연 때 했던 캐릭터의 연장선에서 할 수 있을 법한
학문과 할 수 있을 법한 생각과 말과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생학이 명렬한테 영향을 줬다라기보다 명렬이 갖고 있는 그냥 기본 성향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학문이 딱 너무나 좋게 우생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제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우열노래라는 노래도 자연스럽게 이제 부를 수가 있게 되고, 왜냐면 되게 센 말들을 많이 해요. 나는 이래, 나는 이럴 거야,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말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사상이 나를 변화시켰다가 아니라 내가 원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질문에는 조금 또 벗어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초연 때의 연장선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제가 질문을 해야 돼요. 형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정민 배우님께서는 트라이아웃을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의 베니싱과 지금의 베니싱 뭐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네. 다시 만난 의진이를 어떤 인물로 표현하고 싶었을지 제가 사회를 잘 거예요. 네, 예,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트라이아웃하고 너무 고민이 많이 아까 얘기했듯이 많이 다르고요. 다시 만난 의신이 그때 만났던 의신을 뭐 워낙 그리고 오래전이기도 해서 짧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솔직히 그때 의신이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이고요. 아무리 기억을 해서 여기다가 좀 대입을 해보려고 해도 그때 의신이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고, 아무튼 초연에 너무 이제 우리 뭐 도현이 형님, 요기 형님 뭐 두 분 다 너무 의신들을 잘 만들어줬다라는 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연 트라이아웃 때 있던 의신이의 역할과 지금 이곳에 초연 때, 그럼 뭐가 맞나요? 초연 때 의신이가 많이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의신이의 시각들이 많이 부각이 돼 있어서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와서 대본 한 번 처음에 읽고, 그러니까 첫 리딩하는 날 읽고 박수를 쳤어요.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왜냐면 트라이아웃 때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시간도 많이 짧고 대본도 많이 수정해가고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이런 연관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고 간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해결이 돼 있는 상태로 대본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아쉽게도 초연 때문에 공연을 못 봐가지고 대본을 읽고 이거는 뭐 내가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숟가락만 하나 잘 얹겠다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돼요? 숟가락. 네. 어떤 인물로 표현하냐. 지금 말했듯이 저의 생각을 뭐 굳이 제가 할 것도 없이 너무 잘 이렇게 표현들을 해놓은 상태여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에 숟가락만 얹고 편하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도전을 한번 해볼 것이냐. 정말 많은 고민했거든요. 며칠 내내. 그러다 이제 뭐 이제 초연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이게 어쨌든 초연 때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고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 내가 조금 도전을 하는 거라 실패를 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즐거움을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많이 뒤집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어떤 해석들은 많이 부딪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뒤집기는 다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부분을 뒤집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의신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연출님이 많은 힘을 줬어요. 이제 초반에 하고 첫 런을 돈 날이죠. 첫 런을 돈 날, 이걸 어떻게
얘기가 이제 해서 일단 모르겠다. 난 저지르고 봐야지. 연출님이 알아서 잡아주겠지 하고 던져서 이제 그 첫 런을 하고 나서 연출님이 야 이거는 되게 신선하고 뭔가 새로워서 뭐라고 내가 표현할 수 없겠는데 아무튼 나는 좋다라고 말씀을 딱 한마디 던진 거에 많은 힘을 얻고 오케이 해서 이제 다시 탄력을 받아서 하게 됐죠. 그 해석들이 되게 신선했었어요. 네, 굉장히 신선했고 그 첫 런이 아마 김종국 K랑 이렇게 뉴캐스트들이 했던 그런 수련인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초연 때부터 이야기했던 어떤 조금 다소 이기적인 어떤 면모들을 가지고 이들의 어떤 거의 평행선과도 같은 그런 관계에서의 평행선과도 같은 이 드라마 속에서 물론 연습 서두에 이번에 바뀌어야 될 방향들을 비전을 제시하고 그림을 시작한 부분이 있긴 했으나 전혀 색다른 해석들을 보여준 K와 이신이었기 때문에 또 승현 배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혀 색다른 것들을 할 때 굉장히 모르겠어 달라서 그 순간 몰입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들 근데 우리가 가려고 했던 부분들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해석의 여지에서 더 좋은 일단은 그 현장에 설득력 있는 것들을 보여줬고 그런 것들을 잘 다져왔고 또 그런 또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참 많이 좋았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더 디벨롭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드렸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막 튀는 부분도 많았는데 연출님이 많이 자제를 시켜주셔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아유, 여기 관객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들을 보면 의신이가 굉장히 밝고 명렬히 외에도 친구가 뭐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데 잘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초연과 재연의 변화라고 하면 음악적인 부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전 질문을 통해 많은 관객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초연과 재연의 달라진 점과 변경을 통해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 음악감 김은영 음악감독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못 오셔서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연과 재연의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악기 구성의 변경입니다. 피아노와 첼로 두 대의 편곡도 좋았지만 같은 음색과 같은 음역대로 인해 표현에 아쉬움이 남아 첼로와 다른 음역대의 악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트리오인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에서 바이올린으로 바꾸는 것도 고민해봤지만 베니신만의 음색적 느낌을 만들고자 목관 악기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목관 악기 중 첼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악기를 고민해보니 클라리넷이 저음역대, 중음역대, 고음역대에서 나오는 음색이 다채롭고 풍부하여 저희 작품의 음악과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에 스태프들과 상의하여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D플랫 클라리넷으로 편곡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사료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연출님께서는 그 음악 감독님한테 뭐 따로 이제 요청을 하신 거나 그런 내용들이 어떤 변화를 내고 싶으셨는지 그 효과가 뭔지. 제 입장에서는 초연때 아쉬웠던 부분이 오프닝에서 K의 첫 등장 시퀀스랑 그다음에 마지막에 셋이서 격투를 하는 시퀀스가 음악적으로 좀 구성력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셨어요. 그냥 무드만 다라다라다라다라 찡 다라다라다라 찡 이렇게 언어가 좀 단조로워서 거기에 뭔가 좀 장면을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관객분들도 잘 캐치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의신이 K의 몸에 손을 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찍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신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좀 너무 어두운 상태에서 너무 북적대는 좀 정리되지 않은 그런 음악 언어에서 진행되는 구성이 좀 전달력이 약하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을 특별히 이제 요청을 드렸고요, 음악팀에. 그래서 지난번 우리 공연
촬영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번수까지 계산해서 음악을 만들고 거기에 그 음악을 입력해서 또 섹션들을 나눠서 편곡해 주시고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작업을 통해서 아쉬움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그래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그만큼이 아주 감사합니다. 그 효과가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우리 주광 배우님. 네? 여기 질문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패스 찬스 하나 있는데 해줘? 패스 찬스요? 네. 하나씩 쓸 수 있어요. 그래요? 자기가 만든 그런 게 거예요? 있었어요? 네, 그냥 만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 아니요, 관객분들 다 알기 원하실 거예요. 눈치 없이는 거야?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주광 배우님, K는 영원한 삶에 대해 긍정적인 의신의 반응에 그게 좋을 것 같아? 라면서 영원한 삶에 대한 고통을 내비치는데요. K에게 죽음의 도구인 햇빛이자 햇빛을 총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어둠 속에서 긴 세월을 산 이유가 뭘까요? 뭐, K에게도 영원한 삶보다는 죽음이 더 큰 두려움이었는지 또 어떤 건가요?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K는 햇빛을 본다고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죽어있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미 자기는 죽어있는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이름도 뭐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다 무의미할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내가 아는 그 누구도 나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체가 죽어있다라고 봐도 그럼 왜 그게 싫으면 그러지. 그러니까 모든 거를 오프를 시켜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본능에 그냥 배고프면 밥을 피를 먹고 언제인지 뭐 약속도 없으니까 그때 계속 자고 그냥 그렇게 인물처럼 가사에 쓰여 있듯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시간들이 꽤 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 질문에서는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죽음이 더 큰 두려움? 그냥 이미 죽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축복일까요? 어떤 게 했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을 살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무감각의 그거조차도 아예 네. 무감각이었다. 그냥 지금 생존 자체가 무감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잊고 있던 감각을 깨워줘서 슬픈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 진짜 지금 K랑 인터뷰 하는 것 같아요. 이주광 배우는 느껴지지 않고 고래고래도 하고 그러셨던 그 배우 맞죠? 네. 근데 지금 그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케이씨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명일 씨.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생 배우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질문으로 명렬이와 아버지에 대한 관계. 명렬이와 아버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왔대요. 네. 특히 세준 배우의 명렬이는 다른 배우들의 명렬이에 비해 비교적 아버지를 덜 무서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세준 배우가 생각하는 명렬이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명렬이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아버지와의 숨겨진 서사가 있다면 하나씩 하죠. 명렬이가 생각하는 다 기억이 안 날까? 명렬이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희 아빠 진짜 우리 아빠 명렬이의 아빠는 그냥 사실 저희끼리 뭐 용규 형이랑 승현이 형이랑 연출이 형끼리 우리가 약간 패스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찾아보자 라고 해서 아버지라는 설정을 넣었던 건데 그래서 아버지의 서사를
먼저 잡아놓고 명렬이의 가정사를 해놔야 이 캐릭터가 구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좋았던 소재로 이제 친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명렬이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용경이랑 승현이 형과 연출의 생각은 저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해요. 왜냐면 큰 틀만 해놓고 세부적인 건 각자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명렬이 아버지는 그냥 친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친일. 얼마 전에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이런 조선에서 만석군이 될래 아니면은 일본에 붙어서 일본에 있는 천석군이 될래라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조선에서 만석군보다 일본 쪽에 붙어 있는 천석군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자리고 훨씬 더 안전한 자리니까 그냥 명렬이 아버지는 그거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전에 조선시대에 재력이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되게 가능했던 집안에서 태어난 명렬이가 그걸 보고 자랐고 그래서 명렬이 제 생각에는 제가 친일을 한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나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제가 보고 자란 게 그거였고 너무나 부유하고 유복한 환경에서 의신형이라는 천재를 만났으니까 나는 다 가졌는데 왜 형 보면 질투가 계속 나지? 하니까 오히려 난 형하고 더 붙어 있었던 이유가 거기서 가정사 때문에 더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명렬이의 집안에 의해서 의신이를 챙겨줬다 이런 설정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의신이 형을 보고 있으면은 너무나 분명히 갖고 있는 건 내가 더 많은데 왜 형 보고 있으면은 내가 더 공허해지는 사람이 의신이 형이더라고요. 아버지에게서 사실 의신이 형은 아버지. 아무튼 명렬이 아버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명렬이 형들도 사실 무서운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왜냐면은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지 그거 제가 밑으로 기어야 됐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설정한 명렬이에서 제일 무서운 건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사람들한테 가치가 없는 게 제일 무서운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주셨으니까 그럼 죄송한데 옷 좀 입어야 되겠죠? 이신이 옷 좀 하나만 갖다 주세요. 감동 먹어서 네. 단기간이면 공연 마치니까. 케이씨, 케이씨, 지금은 너무 부담감의 상태라. 케이가 이신이 옷 좀 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춥네. 코가 막혀. 따셔. 좋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아버지하고 그 숨겨진 서사 했어? 했나? 친일. 부자. 천성. 자, 그러면 다음 다음 이제 나한테 물어봐 주는 다음은 정민 씨 다음 제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의신마다 부의인자에 대한 설명이 다른데 네. 정민 배우님만의 부의인자 설명 장면 설정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우선은 초연했던 배우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하고 그 입장으로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온 경우는 많았었는데 그 거꾸로인 이제 제가 이렇게 새로 들어온 경우가 저도 거의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저도 작업을 되게 신선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어쨌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자기 거에 더 디벨롭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된 이제 그 캐릭터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분 거를 좀 참고를 하게 되면 이분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이분 거를 좀 왜냐면 제가 또 그 의신 중에 막내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또 흔치 않아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형인데
그냥 뭐 동생들 거를 뭐 예뻐 하고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이게 또 형 거 하면 형이 또 괜히 또 은근히 또 이렇게 섭섭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그래서 새로운 의식 나온 이유도 솔직히 좀 있어요. 그래갖고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자꾸 어떤 장면들의 뭔가 모션이라던가 어떤 이런 것들을 특정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범하게 넘어갔으면 저도 그냥 평범하게 하면 되는데 어떤 이런 특정 동작들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 장면들은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에 놓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살 방법은 뭔가 항상 새로운 나만의 것을 찾게 되면 내가 여기를 조금 손을 빌리고 저기 조금 손을 빌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구나라는 것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만의 이제 이런 설명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그리고 제가 공연을 못 봤어가지고 솔직히 제가 그냥 막 이렇게 혼자서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슷한 부분들이 물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대본에 같은 느낌을 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저 형 걸 따라 한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나온 다 행위들이고 그런 설명들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넘어가고 재연에서는 초연보다 직접적이고 그죠 극단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K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초연에 비해 확실히 강해졌음을 제가 느끼는데요. 그리고 명렬이에게는 총이라는 총이 생기면서 그게 우발적으로 보이던 상황들이 조금은 계획적으로 이 얘기를 좀 많이 했죠. 계획적이고 명렬이를 더 극단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연출님이 바꾸는 네네. 안녕하세요. 이렇게들 느끼네요. 어떤 새로운 능력들을 쓰고 있죠 지금 K가? 지금 에 비해서? 그 의자 협력을 하는 거. 하늘을 날고 하늘 나는 게 표현되나요? 제가 여기 보이시죠? 하거든요. 표현이 좀 대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서정주 우술 감독님을 모시면서 뭔가 좀 임팩트 있고 그리고 안전도 또 최우선적으로 저희들끼리 그때 이제 짰기 때문에 조금 안전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는 안전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어떤 동작들을 할 때 이렇게 함께 동작들을 배우들과 또 감독님의 도움을 얻어서 할 때 쓸 수 있는 동작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것이 뭐 새로운 능력을 추가했다기보다 어쨌든 그 이전에도 이미 저 포텐을 열 수 있을 정도의 염력이면 이 염력은 있지만 이제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일 수 있겠다. 우리가 그동안 K를 다른 여러 작품들에는 또 다양한 이제 능력치의 또 흡혈귀들이 나오는데 우리만의 검은 귀신이 가진 어떤 영역 안에서 쓸 수 있는 힘 정도가 이제 추가된 그런 부분이었어요. 의도는. 근데 이제 더 세진 K로 또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워낙 나를 마셔라는 그 씬이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장면이라서 아마 좀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어쨌든 K가 기존에 우리가 상상했었던, 설정했었던 능력치의 어떤 연장선에서 표현됐던 부분이고 명렬이의 우발적으로 보이던 것입니다. 요거는 뭔가 극단적으로 만들어야지라는 의도보다는 이제 우발적으로 저희도 느꼈던 그 부분을 우연을 조금 필연적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막 핀치에 몰려서 주사기로 찌르고 이렇게 하는 이런 행동들이 너무 우연에 좀 기대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조금은 필연적인 상황들로 봤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폐가로 갈 때 이 총을 챙기는 게 마치 의신을 뭐 죽이고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긴 하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일단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였던 거겠죠. 어쨌든 병원에서 의신을 처음 만났을 때 팔도 꺾이고 여러 가지로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상태에서 총을 준비해서 가고 그리고
그가 이미 가뭄기심의 상태가 됐다라는 인지 때는 한번 총에 손을 가져가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여졌던 총이 나중에는 결국 극한의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의도였을 때 그래서 좀 더 뭐 극단적으로 몰거나 계획적으로 몰려는 의도는 아니었었어요. 예, 총을 갖고 올 때 계획적으로 그 총을 들고 온 건지 아니면 무슨 생각으로 총을 선택을 해서 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총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설정을 하자라고 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총이라는 무기 자체가 되게 굉장히 폭력적인 물건이잖아요. 이제 굉장히 폭력적인 물건이기도 하면서 같은 인간들이 있을 때 단 한 명만 총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만 이 무리 안에서는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명렬이한테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이 1대1의 상황으로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도 내 눈 앞에 보여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힘보다 더 많은 힘들이 필요하니까 주변에서 내 연구를 도와주고 있는 다른 힘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도 이 총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지금 맨몸으로 뱀파이어들하고 붙었을 때 명렬이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멀리서 오기 전에 쏠 수 있는 폭력적인 물건과 조금 비대칭한 물건을 제가 지님으로써 제가 조금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자, 제 답변 후에 제 질문이에요. 자, 결국은 제가 K와 의신이 형에게 총을 쏘는데 예. 그런 저에게 의신이 형이 물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때 의신이는 명렬이에 대해 어떤 감정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미안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능에 충실해서 미안하다라고 정말 미안했던 거예요. 다음 질문. 길게 좀 해줘요. 오랜만에 질문을.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의신이가 저는 제가 의신이를 표현할 때 되게 본능적인 거에 장면 씬별로 다 본능적인 거에 되게 충실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캐릭터 자체를. 그래서 표현하는 것들이 다 그 순간순간에 근데 제가 공연을 이제 대본을 어쨌든 의신이랑 캐릭터를 만들면서 해석할 때 이미 해석이 너무 그냥 극 중에 흘러가는 것 자체를 해석적인 부분에 너무 잘 그러니까 물론 시간 점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 서사들을 이제 어떻게 다 표현하는 거는 어려운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이미 초연 때 하면서 만들어진 뭐 많은 얘기들과 오가고 했던 많이 표현했던 거에서 많이 공유가 돼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뭐 연습하면서 어쨌든 저도 이제 대본을 보면서 참여를 하게 되고 궁금해서 물어보면 답이 바로바로 와요. 얼마나 그것들을 그러니까 그 해석에 대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그거 이거 답이 척척척척척 나면 궁금한 걸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만들 때 이게 아무튼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게 초연 때 참여한 게 아니라서 편하게 좀 얘기해도 될까요? 안 되겠다. 하나씩 얘기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명렬이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신이라는 인물이 뱀파이어로 변하고 난 후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너무 저한테는 슬픈 일이고 저는 인간의 본능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공연할 때 캐릭터를 만들 때 제일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본능에 충실하다. 이게 해석적으로 안 맞는다고 해도 본능적으로 생각한다면 맞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행동할 줄 몰랐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냐 나는 납득이 안 간다라고 해도
저는 거기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면 그 순간 제가 그 인물이다라면 내가 그 인물로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면 그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이제 타당성을 부여해주는 건 좀 뭐 어떤 이게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이거는 연출님과 어떤 이제 그 창작진이 그래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컨트롤 해주고 잡아준다라고. 그래서 저는 마음껏 본능적으로 표출을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신이가 만들어져서 이 의신이의 입장에서 되게 이제 저는 계획적으로 공연들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확 바꿔보자. 그래서 제가 솔직히 특별한 의신을 특별하게 뭐 하는 건 없거든요.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새롭게 느껴지는 거에 대한 걸 이제 지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죠. 이게 그 미안하다는 거에 그런 거랑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전의 시각들이 의신이의 입장에서 객석에 앉아서 공연을 봤을 때 내가 의신이의 눈으로 공연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연을 봤거든요. 왜 K한테는 나였을까라는 거에 질문을 던졌고 이게 내가 새롭게 표출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에 대한 답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에서 K가 바라보는 저의 시각들의 의신들을 표현해 줘야겠다라고 해서 객석에서 바라볼 때는 K의 시각으로 공연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성격에 관련된 것도 있긴 해요. 제가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 그냥 옆에 사람들이 함께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래서 그 시각에서 바라보게 던진 것 때문에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의신을 연기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저의 행동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K의 삶에서 느껴지는 것들에 이미 서사는 끝났다 생각하고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아요? K가 초반에 물렸을 때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인간의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나 거기서 안 끊고 싶어. 계속 듣고 싶어. 막 K가 물어서 나 이렇게 돼서 2학년에 돼가서 되게 궁금한데 막 이거는 어쨌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K의 궁금함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물렸을 때 그거를 내가 최대한 그때 심정들 심리 상태는 이랬겠구나라는 거를 표현해 주는 게 내가 어쨌든 새로 들어온 의신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거에 대한 그렇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연결을 물고 뭐 하는 것도 그 본능적인 순간에서 K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주변 사람들의 분명히 친구 못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에서 이런 또 길이 이해해주는 의미에서 이주간 배우님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마셔와 날이 밝은 연에 술게임인가요? 날이 밝으면 우리 어떻게 연결되는 단어죠? 의사가를 보면 오타요. 가사를 보면. 그죠? 네. 되게 힘들었네. 날이 밝으면의 가사를 보면 난 잘 알고 있어. 이런 결말을 지겹도록 보아왔지. 다시는 겪지 않을 거야. 이런 끝을 알면서도 왜 또 믿고 말았을까?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의신과 같은 사람을 이전에도 만난 적이 있는 건지 의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는 않고 저에게 뭐 다가왔던 사람들은 있었다고 생각하고 어쩌다가 마주친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다가온 사람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까이 오고 나를 알게 되고 도망친 사람이 태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는 척을 했던 거죠. 근데 의신처럼 나와 같은 존재를 만든 건 저는 완성한 건 처음인 거라고 생각해요. 네. 처음이고 하지만 묻었을 때 해보려고 했는데
내 피를 먹지 않아서 죽었던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의심과 이제 나름하실 때도 저는 굉장히 거의 뭐 잡잖아요. 잡는데 내 피를 마시지 않고 죽어가는 의심을 보면서 두려움이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이러면 죽어. 너가 죽으면 안 돼. 라는 느낌. 네. 그래서 이전에도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의심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나와 이렇게 호기심에 온 사람들은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명렬이 캐릭터에. 왜냐면 그 전에 명렬이라는 캐릭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의신이 형 이외에는. 그래서 이후에 명렬이가 의신이 형한테 대하는 태도는 원래 명렬이가 남들한테 대하는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명렬이가 위치가 높아지면서 그 성향이 조금 더 도드라졌을 뿐. 그래서 덕분에 그 의신이 형하고 친할 때는 초조한 것도 제가 하고 걱정하는 것도 명렬이가 다 해요. 혼자. 의신이 형 다 괜찮아. 어떻게 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는데 명렬이가 다 걱정하고 하는데 형이 안 듣고 제가 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들을 자꾸 하니까 형이 날 안 믿어? 그럼 나도 이제 더 이상 형 못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는 행동들. 형 앞에서는 초조하는 행동을 보이면은 마치 제가 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초조하는 걸 들켜버리면은 아 얘가 좀 초조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뭔가 지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 더 한 번 더 몸매문제를 조금 하고 의신이 형한테 다시 차분히 대화하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다음은 빛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신 건가요? 잘게 흔들리는 이게 연출이 아니고요. 이게 장비의 기계적인 결함이고요. 색상을 통해서 어떤 대립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건 사실 조금 일차원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이 쓰였냐면 햇빛이었어요. 자연광을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조명기도. 여러분 사진 많이 찍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자연광이 최고잖아요. 근데 주방 이건째예요? 하고 난 후에 뭐래? 말씀하세요. 뭐라고 자꾸? 자연광을 따라갈 네네네. 수 없다. 자연광을 따라갈 수 없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빛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래서 저 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길, 창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길, 그리고 K가 해서 많은 부분을 신경 써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햇빛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여기 우리 오늘 뒤에 한 개씩 골라주세요. 네. 맞나요? 또 지난 시간에 돌려서 했었는데? 이거 돌리면 어떻게 돼? 아니요. 이걸 돌리면 안 돼. 그걸 돌리는 건 아니죠. 이걸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려.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말이 돼요? 괜찮은데? 괜찮다고요? 하나도 안 괜찮아. 이거를 뽑아요. 그냥 뽑아요? 빼서 어떻게 그죠?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게 이렇게 돼야죠. 예. 네. 이제 알았다고요? 이거를 천재에서 맞아. 팬 노경이 한번 저랑 통화할 때 팬 없어서 근데 이거 항상 팬이 없어. 줄을 달아놔야지 이거를. 분명히 팬을 보는데 팬이 안 보여요. 잘 챙기세요. 하나 뽑으면 되는 거 저 에어 그냥 뽑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영렬아! 뭐가 있나 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쓰셨어요? 영렬. 그 이거 무슨 이거 쓰신 이거 짝대기 이응인데 전원 버튼. 아무튼 영렬아! 이것도 그냥 부탁하신 것 같아요. 정민 배우님 안경 써주세요 제발. 그 쓰고 있는데 이제 멋있어서 그러신 거죠? 잘 어울려서? 갑자기 무슨 카메라 네, 아무튼 용기 형이랑 승현이 형이 간지럼이 많아서 목을 이렇게 딱 보면 약간 계속 웃더라고요. 저는 뭐 여기 간지럼이 별로 없어서 되게 소외감. 저 이 질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배우님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네, 이게 뭐가 대답해 주세요. 제가 일단 저는 근데 되게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꿈이 그냥 되게 많아요. 꿈이 정말 많은데 두 개를 얘기하자면 그냥 제가 운영할 수 있는 그 유기견이나 유기묘 그 동물들 그냥 보호할 수 있는 센터 같은 게 그냥 막 엄청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수용할 수 있는 한을 어렸을 때 좀 동물들하고 이런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이건 조금 무서운 말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 제 목숨을 제 스스로 엔딩 해보고 싶은 게 좀 요즘 드는 생각이 때문에 좀 너무 무서운 말인가?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그런데 됐어요? 꿈 얘기하고 계신 거 맞아요? 이게 제 마지막 어제 꿨던 꿈 뭐 이런 거? 그것도 꿈이니까요. 배우분들 다 해주셔야 되는 건데. 사람이 안락사를 너무 좀 그런 게 가능한 나라에서는 좀 그게 되더라고요. 해주세요. 더 꿈이요? 꿈이 뭐가 있을까? 근데 없으면 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꿈이 뭐죠? 꿈 얘기 좀 해주세요. 꿈이요? 꿈 뭐예요? 배우로서의 꿈? 배우로서의 꿈은 아니 그냥 배우님의 꿈. 일단 배우로서의 꿈. 일단 배우로서의 꿈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했어요? 꿈 얘기했습니까? 뭐라 하는데? 했어? 네. 저는 일단 여러 개 뽑아봤는데 빨리 답할 수 있는 것들로 뽑았어요. 주간케이는 위대한 발견 후 모자를 벗고 모자각을 열심히 잡으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모자각을 잡는 겁니다. 네, 저한테 맞게. 그냥 탁 씌워주길래. 네. 그리고 주간 배우님 다이어트는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잘 되고 있는데 이건 추석에 좀 한 1kg 찐 것 같아요.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의심과 주간케이 축배는 무슨 맛인가요? 우리 지금 체리 맛인가? 약간 크랜베리 맛인가요? 크랜베리. 네, 그 맛이에요. 초연 때는 석류 맛이었어요. 분명히 오미자 차라고 나는 생각하고 먹고 아니, 네. 오미자다 그러고 생각 분명히 했는데 나왔더니 딴 거야. 네, 되게 놀랐어. 오미자가 아니에요. 주간케이님 300살 이상 살게 된다면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만약에 낮에도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그것만 된다면 그 젊은 상태로 낮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 K라면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네. 형이랑 꼬박꼬박 부르는데 자체로 꼬박꼬박 부르는 자체로 착한 게 아니냐고 하셨는데 제 이유인가요? 네. 경성 최고 민영 명령 사실 이것 때문에 뽑았어요. 네, 그리고 기세준 배우님 매번 엔딩의 명렬을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배우님이 보여주고 싶은 명렬이 어떤 모습인가요? 사실 명렬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자꾸 뭔가 트라이하는 게 아니라 연출님한테 제가 초연 때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 글이 끝날 때 되게 그냥 쓸쓸하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누가 제일 나쁜 놈이고 누가 제일 행복하고 누가 제일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셋 다 굉장히 쓸쓸하고 뭔가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서 조금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이 공연이 되게 쓸쓸하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죠? 조세훈님, 침대에서 주무실 때 무슨 꿈을 꾸세요? 웃는데 괴로워 하시는데 좋은 꿈인가요? 괴로운 꿈인가요? 이게 분명히 꿈꿀 땐 생각이 나는데 이상 눈 뜨고 나면 생각이 안 나요. 꿈이 그래요, 그죠?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어서 꿈이 나와요. 일어났더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와, 방금 꿈 기억났는데 기억이 안 나요.